제가 참외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는 중입니다. 내년에는 땅이 넓지 않는 한 참외를 심지 않을까 합니다. 참외 한 모종 심어 놓고 제가 지금 뭐 하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공부만 열심히 하네요. 참외에 대해서. 땅에서 자란 참외는 과일인지 채소인지 헷갈리지만 한국에서는 채소로, 우리나라에서는 채소로 분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정확히는 과채류에 속하고 박과 식물이므로 수박, 오이, 호박 등과 친척이며 오이 속에 속하므로 오이와는 가까운 관계. 색은 좀 다르지만 멜론의 품종 중 하나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제철은 여름이지만 비닐하우스에서 1년 내내 재배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네요. 멜론과 오이의 중간 정도 맛이 나지만 오이 특유의 쓴맛은 참외는 없다고 합니다. 단맛과 시원한 맛이 조화로운 편이며 참외의 어원도 참 플러스 오이가 축약된 것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지방 어르신들은 채미로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몇 되지 않은 경기도 방언입니다. 여름이 제철인 과일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참외도 봄에 열을 내리는 효과가 있어 더위를 이기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참외 재배법입니다. 참외는 고온을 요구하는 작물이고 서리가 끝난 후 노지에 정식하여 여름철 고온기에 수확하는 것이 기본 재배 형식이라고 합니다. 참외의 발화 저온 및 생육 저온은 25도에서 30도씨, 13도씨 이하에서는 생육이 억제된다고 하네요. 일반적으로 생육 기간 중 온도가 낮고 일조량이 적으면 암꽃이 많이 생기는 성질이 있고 토양은 물빠짐이 좋으면서 수분이 잘 지니는 땅이 좋다고 합니다. 참외는 병이 많은 작물 중 하나이라고 합니다. 잎이 누렇게 마르거나 급하게 시들어 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주로 질소질 비료가 과다하거나 모종을 너무 빽빽하게 심었을 때, 가뭄이 심하거나 배수 상태가 좋지 않을 때 나타난다고 합니다. 참외 재배에서 중요한 점은 순치기와 일조량 조절이라고 합니다. 순치기는 줄기 위로 솟구쳐 오른 새순을 자르는 작업으로 적당한 시기에 해야 열매를 얻는다고 합니다. 또한 고온성 작물이기에 일조량 조절이 무척 중요하다고 합니다. 흐린 날이 많으면 일조량 부족으로 줄기와 잎만 무성하고 단맛과 향기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텃밭이 넉넉하다면 볕이 잘 드는 곳에서 재배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참외는 고온성 작물이기에 5월 초에 모종을 심으면 자리를 잡는 데 3, 4주의 시간이 걸리고 모종 심는 시기가 5월 중후반이면 1, 2주에 자리를 잡는다고 합니다. 또한 참외는 흙에 닿으면 습기 때문에 벌레들의 공격을 쉽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는 열매가 흙에 닿지 않도록 신문지나 비닐 등을 밑에 깔아주면 좋다고 합니다. 참외는 과일이 달린 후 20일 이후에는 물을 주면 당도와 향기가 떨어지므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잡초 방지용 멀칭 비닐을 1항 이에 깔면 좋다고 합니다. 참외가 열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몇 가지 가능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했을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텃밭의 토양이 건조하거나 물 공급이 부족하면 열매가 형성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영양분이 부족하다는 두 번째, 영양분이 부족합니다. 참외는 풍부한 영양분을 필요로 합니다.
토양에 풍부한 양의 비타민, 무기질 및 기타 영양소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필요한 경우 토양에 비료를 추가하여 영양분 공급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꼭 수술 부족입니다. 참외는 꽃이 수술되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순치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 꽃이 수술되지 않아 열매가 형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순치기를 하지 않을 경우 꽃을 손으로 털어 주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병충해. 참외는 병충해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병충해로 인해 꽃이 손상되거나 열매가 형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텃밭에서 병충해의 증상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방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기후 조건, 꽃의 수와 질, 수분 관리 등 다양한 요인이 참외의 열매 결실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문제가 계속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